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시험의 첫 번째 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 핵심 노트입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및 항목입니다. 필기 과목명의 순서가 빅데이터 분석의 절차인데요.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서 문제수가 20문항이 출제되고 주요 항목은 빅데이터의 이해, 데이터 분석 계획,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강의를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필기시험 첫 번째 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 정리 및 기출 내용 요약입니다. 제1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 핵심 노트는 A4 사이즈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필요하시면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거나 제 이메일로 요청 주시면 오후 8시 이후 한 분 한 분에게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고비는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시험은 4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80문항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은 필요합니다. 한 과목은 20문항, 한 과목별 최소 15점 이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결과적으로 한 과목당 20문항 중에 12개 이상은 맞추어야 합니다. 이번 강의의 1과목 핵심 노트는 31개의 기출문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핵심 노트에 있는 기출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12개 이상 정답은 가능합니다. 시험 시작 직전까지 반복 학습은 필수입니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DIKW 피라미드. DIKW 피라미드는 데이터에서 지혜로 가치가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 이와 같은 순으로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고 각 단계 예시가 중요합니다. 보기 예시문을 단순한 순서, 즉 팩트 순서부터 정리를 하고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를 각 단계를 매칭을 해서 문제에서 나오는 지식 단계, 지혜 단계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지식 변환 단계. 지식 변환은 암묵지와 형식지가 있고 암묵지는 내면화, 공통화가 있고 형식지는 표출화, 연결화가 있습니다. 저는 암묵지는 내공, 형식지는 표연으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특징 3V가 있고 5V가 있습니다. 3V는 볼륨, variety, velocity. 5V는 3V의 velocity와 value가 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한 변화, 사후 처리, 전수조사, 양, 상관관계. 빅데이터 이전은 사전 처리, 표본 조사, 질, 인과관계였습니다. 빅데이터의 가치 측정이 어려운 이유, 기존에 없었던 다양한 활용으로 가치 측정이 어렵고 기존에 없던 가치가
생기면서 가치 측정이 어려웠고 기존에 없던 분석 기술에 의해서 가치 측정이 어려웠고 목적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은 IT 영역, 컨설팅 영역, 분석 영역이 서로 교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필요 스킬, 하드 스킬과 소프트 스킬이 있고 하드 스킬은 IT 분석적인 이론이고 소프트 스킬은 통찰력, 설득력, 협업 능력이 있습니다. 빅데이터 조직 구조. 빅데이터 조직 구조는 기능 구조, 집중 구조, 분산 구조가 있고 기능 구조는 각 조직별로 따로따로 분석 업무를 하고 집중 구조는 부서별로 따로따로 분석 업무를 하는데 전사를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고 분산 구조는 전사에서 관리하는 별도의 분석 조직 구조에서 각 부서별로 인력 배치가 됩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의 개념. 인공지능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인공지능의 한 분야가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한다 라는 의미고 기계가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하지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한다. 딥러닝.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한 분야입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원인과 결과,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발전했다. 이와 같은 원인과 결과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입니다. 머신러닝의 종류. 머신러닝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이 존재하는 경우고 측을 통해서 정답을 맞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에 숨겨진 패턴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강화학습은 우리가 자율주행, 알파고와 같이 환경의 즉각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일반화의 종류. 일반화가 필요한데 일반화가 되지 않으면 과소적합이 생기고 과대적합이 생깁니다. 과소적합은 결국 데이터를 다 충분히 학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도, 즉 파라메타의 수를 높이는 이런 복잡도를 향상시켜야 되고 과대적합은 너무나 많은 학습의 노이즈까지 전부 다 학습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정확도가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의 복잡도, 파라메타 수, 다양한 복잡도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하둡, 아파치 스파크,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하둡은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파치 스파크는 인메모리, 퍼블릭 클라우드는 구독 시스템입니다. 퍼블릭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의 대표적인 게 있는데 AWS, 아마존, GCP, 구글, Azure, MS입니다. 네임노드, 데이터 노드가 나오면 하둡, 인메모리가 나오면 아파치 스파크, 구독, AWS 이런 말이 나오면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개인정보, 우리가 이미 많이 접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개인정보죠. 하지만 취미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나는 야구를 좋아해, 나는 축구는 좋아해 이런 취미적인 요소가 보기가 나오면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는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정 혹은 개정된 것이고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정보는 오픈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식별화 처리를 통해서 활용 가능합니다.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 처리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신용정보법은 비식별화 처리, 대표적으로 가명 처리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이 있습니다. 비식별화 기법, 비식별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명 처리, 총계 처리, 삭제, 범주화, 마스킹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가명 처리, 범주화, 마스킹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문제의 형태는 범주화, 비식별화 기법이 적용된 것은 어떤 것이 있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가명 처리는 이름을 홍길동,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홍길동 이름, 그 다음에 두리뭉실하게 수도권, 이게 가명 처리이고, 총계 처리는 평균을 낸 것이고, 삭제는 말 그대로 삭제하는 거고, 범주는 김철수가 있으면 김씨, 36세인데 30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마스킹은 임의의 노이즈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김철수를 김땡땡, 36세를 3땡세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비식별화 기법입니다. 데이터 활용 위기 및 통제 방안. 데이터의 활용의 위기로 사생활 침해, 책임 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이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는 책임제에서 동의제로 바꾸는 것이 통제 방안이고, 책임 원칙의 훼손은 기존의 책임 원칙을 더욱 강화를 하면서 예측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 오용은 예측 결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분석 결과를 일반 소비자들이 반증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분석 과제 우선순위 평가 기준. ROI 요소, ROI, 투자 대비 이익률, ROI 요소를 고려 시 시급성 관점은 value, 즉 가치가 중요한 평가 요소이고, 난이도 관점, 즉 기술적 난이도, 수집의 난이도, 이런 난이도 관점에서는 3V, 이 투자 비용적인 요소가 평가 요소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고려 시 난이도 기준으로 할 때는 1, 2, 3, 4분면이 표가 있었고 항상 3, 4분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즉 3, 4분면은 시급성이 높고 난이도가 낮은 이 영역의 과제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2, 4분면, 시급하지는 않으나 난이도가 높은 2, 4분면에서 끝이 납니다. 시급성 기준으로 할 때는 항상 3, 4분면, 시급하지만 난이도가 낮은 과제부터 시작을 하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2, 4분면 과제로 끝이 납니다. 분석 문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문제를 우리는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제로 변경을 해야 되죠. 이때 이 분석 문제는 발생형이 있고 탐색형이 있고 설정형이 있습니다. 탐색형은 과거에 일어난 문제, 예를 들어서 불량이 발생했다. 탐색형은 현재 문제, 생산성을 개선해볼까? 설정형은 미래의 문제입니다. 내년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까? 내년의 매출액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발생형, 탐색형, 설정형이 있습니다. 분석 문제 접근 방법. 분석 문제 접근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향식, 상향식. 하향식은
탑다운 방식으로 기존의 방식, 우리가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탐색을 하고 그 문제를 정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이때 비즈니스 문제 기반 외부 참조 모델 기반으로 탐색을 합니다. 상향식은 다운탑 방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모를 때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을 합니다. 가설을 수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받고 가설을 수정을 하고 또 가설을 재수정하고 이와 같이 가설을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하는 것이 프로토타이핑 접근법이고 디자인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하향식은 지도학습 기법이고 상향식은 비지도학습 기법입니다. 분석, 기획, 유형. 하향식 접근법은 솔루션 최적화가 있고 상향식 접근법은 발견과 통찰이 있습니다. 최적화는 분석 대상을 알고 분석 방법도 알 때 최적화. 분석 대상은 알고 있는데 분석 방법은 모를 때는 솔루션. 솔루션과 최적화는 모두 다 분석 대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향식 접근법의 분석 기획 유형입니다. 상향식 접근법은 우리가 분석 대상을 모릅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도 모르고 방법도 모를 때는 발견, 디스커버리가 되고 분석 대상은 모르는데 방법을 알고 있을 때는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분석 방법론. 제가 이전 강의에서 분석 방법론이 나올 때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즉 5단계 분석 방법론을 기준으로 KDD, 크리스피DM 등 분석 방법론들의 내용을 매칭을 했었습니다. 아래와 그림과 같고 분석 방법론은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가 있고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은 문제인식, 현황 분석, 모형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활용이 있습니다. 크리스피DM 분석 방법론은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가 있습니다. KDD 분석 방법론은 조금 더 특화된 영역, 즉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 분석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 분석 영역입니다. 데이터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여기서 주로 크리스피DM, KDD 분석 방법론에 관한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좀 혼선이 있는 게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서 데이터 준비 단계는 우리가 앞으로 수집을 해야 될 데이터를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하고 기초적인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정말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수집은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ETL, 비정형, 반정형 여러 가지 데이터 수집 기법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전처리 혹은 후처리, 가공을 하고 EDA, 탐색적 분석을 하고 모델을 생성을 하고 보고를 하고 평가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현 단계에서는 이런 모든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스템을 전사적으로 세팅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평가 구현 단계에서는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최종 보고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빅데이터 분석 관리 계획. 빅데이터 분석 관리 계획은 각 단계별 산출물을 관리를 하는 단계별 절차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어떤 산출물이 나오는지, 즉 데이터 분석 과제 정의 단계에서는 분석 과제 정의서가 나와야 되고, 데이터 준비 및 탐색 단계에서는 당연히 데이터 정의서가 나와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 데이터를 분석을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준비 단계에서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게 빅데이터 분석 작업 계획에서는 어떤 모형화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 모델링 및 검증 단계에서는 분석 결과서가 산출물이 되고, 산출물 정리 단계에서는 이 모든 최종 산출물이 됩니다. 데이터 수집 시 고려사항.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수집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이 보안, 정확성, 수집 난이도, 비용입니다.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이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은 제가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있고 각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시험 치기 전에 외우는 방법은 저는 정형 데이터 수집 기사를 ET Fathers and Daddy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L, FTP, API, rsync, scoop, DB2, DB. 그리고 ETL은 추출 변환 적재를 말하는 거고, 스쿱은 하둡용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입니다. 주로 이 두 가지 ETL, 스쿱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나 아니면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반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은 쌍용, 스포츠, 펑크,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고, 센싱, 스트리밍, 스크라이브, 플룸, 척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척와는 전부 다 반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인데, 독특한 것은 모니터링 분석 기술이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저는 비양이 좋아하는 크롤링, 아파치 카프카, RSS, 스크래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래피는 크롤링을 하는데 파이썬 기반의 크롤링입니다. 스크래피. 그리고 그래서 제가 외우는 방법대로 외우는 것도 괜찮고, 가장 좋은 것은 최소한 비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정도는 완벽하게 암기를 해놓고, 예를 들어서 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 ET Fathers and Daddy를 완벽하게 외운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반정형 데이터 수집 기술이 되겠죠. 데이터 유형. 데이터 유형은 구조, 존재, 저장 형태에 따라서 데이터 유형은 달라집니다. 구조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전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가 있고, 정형과 반정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형과 반정형 둘 다 스키마 구조가 있지만 반정형은 조금 더 정형보다는 유연합니다. 그리고 반정형은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정형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존재 형태에 따라서는 실시간, 비실시간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저장 형태에 따라서는 파일, 컨텐츠, 스트리밍 데이터로 구분이 됩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 이거 중요합니다. 데이터 처리 기술에 관한 문제는 꼭 한 문제씩 나오고요. 데이터 처리 기술은 전 처리와 후 처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는 전 처리, 후 처리가 굳이 나누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시험을 위해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전 처리는 필터링, 변환, 정제, 후 처리는 통합, 축소, 변환이 있습니다. 필터링은 데이터상의 오류, 공백, 중복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 변환은 데이터의 유형을 혹은 속성을 변환하는 것이고, 정제는 데이터의 결측치, 이상치를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저장, 주로 정형 데이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로입니다. 주로 정형 데이터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특성상 무결성 보장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ACID라고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주로 노스QL에 저장이 되고, 노스QL은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우리는 SQL이라고도 합니다. 이 노스QL은 문서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주로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에 저장이 됩니다. 노스QL은 고정된 스키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SQL, 정형,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고정된 스키마가 있고, 노스QL은 조인 연산이 불가능합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인 연산이 가능하고, 노스QL은 서버를 수평적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그게 좀 어렵죠. 노스QL의 종류는 문서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키밸류,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주로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키 안에 컬럼 값과 값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 안에 컬럼과 값이 조화가 되어 있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와이드 컬럼 데이터베이스이고, 키와 값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면 키밸류가 되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 구글 파일 시스템과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있습니다. 구글 파일 시스템은 고정된 크기의 청크와 마스터라는 단어가 나오면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고정된 크기는 64, 128 메가바이트입니다.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은 네임 노드, 그리고 데이터 노드, 블록 단위로 저장 시 3중 복제,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오면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대량의 정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집합체입니다. 주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위해서 설계되어 있습니다. ERP, SCM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저장할 수 없는 모든 데이터들, 반정형, 비정형, 정형 데이터, 이 모든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이고, 실시간으로 수집, 처리, 분산을 할 수 있고, 원본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제가 우선은 빠르게 첫 번째 과목인 빅데이터 분석 기획에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심으로 핵심 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올린 이전 강의, 즉 1과목의 빅데이터 분석 기획 영상을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4 용지 한 장으로 제가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좀 작긴 하지만 A4 용지 한 장이기 때문에 시험 치기 직전까지 1과목을 한 번 더 본다면 반드시 1과목에서는
12개 이상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과목 마지막 그 정리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시험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비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